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소소한, 어쩌면 좀 황당했던 그런 제 경험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올해 4월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도보로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물론 택시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저는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제 잘못된 선택인 줄 그때는 몰랐지만요. 딱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역까지 이렇게 구글맵을 켜고 가는데 너무 흑인 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5-6명이서 딱 영화에서만 봤던 것처럼 차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덩치 흑인들이 막 있었어요. 사실 저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서 큰 공포감, 괴리감 이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어떤 시비를 걸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숙소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 뒤에 졸졸졸졸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뜻 봤는데 백인이었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칭챙청 칭챙청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칭챙청 칭챙청 거리더라고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구나. 드디어 내게 올 것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에서였으면 제가 욕하면서 꺼지라고 그냥 말했을 텐데 외국이었고 전 혼자였기 때문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함부로 대들거나 후다닥 도망가기도 어려웠어요. 특히나 제가 갖고 있던 캐리어도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불이 나게 도망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숙소까지의 거리는 30분이니까 얼마나 멀어요. 등에 땀은 나지. 근데 또 겁먹은 티를 내면 또 겁먹은 사람 놀리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겁먹은 티 안 내려고 앞만 보고 막 걷는데 뒤에서 칭챙청 칭챙청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약에 취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결국 저는 숙소에 도착했고 숙소에 빠르게 체크인 하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도 밖에서 칭챙총 칭챙총 나오라고 노래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희철리즈님 유튜브를 보면 미국 갱들 그리고 이런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홈리스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을 올리시던데 왜 저는 그런 깜냥이 못 됐는지 스스로 조금 낙담하는 일화.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일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시엠립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엠립도 캄보디아에서는 좀 번화가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느 동남아시아의 이렇게 반문화처럼 술집 이렇게 펍들이 즐비한 이렇게 길거리들이 쭈루룩 있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밤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잘 하지 못해서 맥주를 마시다가 금방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좀 외진 골목에 가서 토할 것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토하라고, 편하게 토하라고. 너무 고마워서 역시 이게 여행의 묘미구나. 나를 누군가가 보고 어떤 여행객이 등을 토닥여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Thank you sir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아니 이게 웬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덩치가 컸고요. 제가 절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저는 트랜스젠더를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Thank you sir, 이 sorry라는 표현이 그분에게 신뢰가 될까? 라는 생각도 찰나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thank you 하는데 그분이 등을 토닥이면서 뭔가 야식꾸리한 눈으로 저에게 자기 방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손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뿌리치고 또 게스트하우스까지 막 이렇게 뛰어갔었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유튜브 각인데 저는 그때는 겁이 너무 많았고 유튜브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게스트하우스로 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마 그런 일을 겪어도 카메라를 켜기는커녕 숙소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필리핀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들고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 현지에 있는 환전소에 가서 달러를 페소로 바꾸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소로 무사히 잘 바꾸고 나서 환전소에서 나오는 길에 필리핀 어떤 아저씨가 제가 바꿨던 그 돈을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한국말로 야이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막 그냥 욕을 했어요. 영어로 하지도 않고. 근데 그 아저씨는 뻔뻔하게 저한테 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내 돈을 이 아저씨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가 왜 욕을 먹지? 그 아저씨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내가 어떤 팁이라도 줘야 되는 것 마냥.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 아저씨를 뒤로 하고 불이 나게 게스트하우스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쉬고 나서 이제 배가 고파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 1층 창가 좌석에서 빅맥을 시키고 빅맥을 먹으려고 하는데 딱 창가 자리라서 창가 바로 밖에 완전 나이든 기력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는 서양 할아버지와 너무 어려 보이는 필리핀 여자 어린애가 너무 격정적으로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에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마는 너무 눈치도 안 보고 열정적으로 해서 저도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도대체 무슨 맛으로 햄버거를 먹었는지 몰라요. 나이든 서양 할아버지와 필리핀 어린 여자의 키스는 제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은 위험하고 불쾌함의 연속이니까 여행은 가지마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좋았던 기억이 정말 수만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해줄 수 있던 시간들로 가득 찬 여행들 속에서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순간들은 아주 소수,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정말 재밌는 추억이 돼서 제가 친구들한테 술 먹을 때마다 에피소드로 꺼내놓기도 하죠.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꼭 혼자 여행을 떠나봐라입니다. 사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다만 제가 여행을 혼자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크고 무섭게 다가왔었을 겁니다. 아마 친구랑 갔거나 뭐 동행자가 있었으면 사실 별다른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상한 사람이나 스트레인저들이 쉽게 다가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은 보통 약해 보이거나 혼자 있는 사람들을 노리기 마련이니까요. 당연히 친구와 그리고 가족과 떠나는 여행은 너무나 즐거울 테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갇힌 기분이 들거나 어떤 무언가 막막할 때는 무조건 혼자 떠나봐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떠나보면요, 정말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작아 보일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안 보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뉴욕에 가면 내가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았나 싶고, 헤어커트를 1,400원에 하는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가보면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생각하는 삶을 엿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껏 한국에서 하는 고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을 겁니다. 사실 제가 겪었던 것들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여행을 가시고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쌓이시겠죠. 혼자 간 여행은 매 순간 즐겁지는 않아요. 가끔은 말하고 싶어 죽겠고, 어떤 순간에는 아, 정말 이 순간에는 정말 친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연인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도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 외로운 순간이 오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한국에 돌아와 보면 한 번 떠나본 사람은 또 다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런 순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문득 떠오르면 더 세상을 다채롭게 볼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뭔가 답답하거나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도 여행하는 기분으로, 여행자의 마인드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 감사한 것들에게는 더 감사하게 될 거고요. 고민하던 것들은 조금은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이번 여름에는, 이번 휴가에는 혼자 떠나보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이번 9월에는 베트남, 나트랑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 듣고 한번 값진 경험 해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